가장 찬란했던 시절, 우리의 기억 속 그 이름. 1996년 가을, 서울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엄청난 함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주선을 타고 무대에 내려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단 하나의 아이콘. 혹은 1983년 텔레비전 앞에서 그가 뒤로 미끄러지듯 걷는 문워크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짜릿한 충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젊은 시절 팝송이라는 낯선 문화를 가슴 터질 듯한 설렘으로 바꿔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빛났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고독했던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팔아치운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정작 본인은 평범하게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 우리들의 청춘을 뜨겁게 달궜던 마이클 잭슨. 그의 음악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그 시절은 어떠셨나요? 마이클 잭슨은 1958년 인디애나주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에 꿈이 있던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죠. 9살,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어른들만 가는 유흥업소 무대에 세워 돈을 벌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무가 틀리면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 채찍처럼 휘둘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에 두려워 떨었던 소년. 훗날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 그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 빼앗긴 유년 시절은 평생 그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으로 남게 됩니다. 돈을 벌어 독립한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집에 거대한 놀이공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피터팬의 고향 네버랜드였죠. 아프고 가난한 아이들을 초대해 마음껏 뛰놀게 했던 그곳은 사실 유년기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슬픈 안식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마이클 잭슨은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지독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앨범이 수천만 장이 팔려도 음악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을 거절당했고 초창기 MTV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는 대신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켰습니다. 앨범의 모든 곡을 타이틀곡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탄생한 앨범이 바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명반 스릴러입니다. 그가 빌리진에 맞춰 문워크를 선보인 날 세상에 경고했던 인종차별의 벽은 그 화려한 발걸음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1984년 펩시콜라 광고 촬영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대의 폭죽이 잘못 튀어 그의 머리에 불이 붙었고 2도, 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맙니다.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5초간 춤을 추던 그의 모습은 지금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사고의 후유증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진통제를 맞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화상의 충격은 그가 남몰래 앓고 있던 백반증을 폭발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어 온몸이 하얗게 변해가는 병, 백반증. 그는 얼룩덜룩해진 피부를 감추기 위해 외출할 때면 늘 양산과 긴 소매, 마스크를 착용했고 나중에는 밝은 화장으로 피부톤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블로이드 언론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흑인인 것이 부끄러워 피부를 하얗게 벗겨냈다. 괴짜 미치광이 잭슨이다 라며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시련은 1993년에 찾아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어울렸던 그를 향해 한 아버지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아동 성추행 혐의를 덮어씌운 것입니다. 마이클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까지 사진으로 찍혀야 하는 극도의 수치심을 겪어야 했습니다. FBI까지 나서 수사를 벌였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에게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잔인한 낙인을 찍은 뒤였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2009년, 모든 빛과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마이클 잭슨은 마지막 투어 This Is It을 발표합니다. 팬들은 열광했지만 50살의 마이클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내 멋진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다며 눈물겨운 리허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를 괴롭힌 불면증은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아침, 퓨치의 콜레드 머레이는 잠을 자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에게 강력한 수술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단 2분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이클 잭슨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마이클의 숨이 멎은 것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 동안이나 911의 신고를 미뤘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한 최후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수많은 루머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를 고소했던 소녀는 훗날 아버지가 돈을 위해 시킨 자작극이었다고 고백했고, 그를 조롱했던 세상은 그제야 팝의 황제를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그 진짜 가치와 슬픔을 알아주는 걸까요? 생전 마이클 잭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그의 음악 이면에는 이토록 눈물겨운 한 인간의 투쟁과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한가운데서 그의 춤을 따라하고 환호했을 때 그는 무대 뒤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이 우리에게 남긴 음악과 평화, 그리고 순수함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그의 노래 빌리 진이나 힐 더 월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청춘 속 마이클 잭슨은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계신가요? 그 시절 그의 음악을 들으며 어떤 꿈을 꾸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찬란했던 그 시절의 추억과 마이클 잭슨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외로웠던 팝의 황제에게 따뜻한 위로로 가닿기를 바랍니다.